자, 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수능 국어를 현장에서 3번 응시해서 모두 100점이 나왔고요. 이걸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을 해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정치경제철학 연계 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8년, 9년 정도 국어 과외를 진행해온 국어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9평에 있었던 비문학 지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죠. 오디오 데이터 지문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게 제가 푸는 방식 자체가 수능 국어의 역설계라고 해가지고요. 뭐 지문을 읽고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역설계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기법을 처음 들어보신다면은 제 지난 영상 몇 개 좀 참고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지문을 바로 한 30분 전에 풀었거든요. 어떻게 풀었는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 지문입니다. 그 시간 관리에 실패했다면 아마 거의 건드리기 어려웠던 지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간단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스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축음기 어떤 개념어가 등장했어요, 그죠? 축음기랑 원뿔형 나팔 나오고, 그죠? 뭐 회전판 나오고, 어떤 뭐 구성품들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쭉 가다가 따라서 하니까 소리를 저장한대 해가지고 녹음기의 원리다 나오고, 뭐 아날로그가 나옵니다. 다음 볼게요. 뭐 이진수, 뭐 디지털 신호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죠? 오디오 신호 나오고 쭉 뭐 비트 나오고, 그죠? 비트 쭉 넘어가다가 뭐 오디오 파일 나오고, 뭐 오디오 신호 뭐 압축한대. 오케이, 다음. 뭐 지각 부호화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죠? 쭉 넘어가다가 뭐 청각 특성이 나오고, 그리고 최소 가청 강도와 뭐 차폐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주 최소 가청 강도는 여기 딱 등장하고요, 그죠? 얘는 뭐 정의가 쭉 나오는데 지금 알 필요 없고, 뭐 주파수 얘기 나오고, 그죠? 쭉 넘어가다가 뭐 별다른 개념 없이 그냥 끝났네요. 다음 문단 볼게요. 다음 문단에 뭐 차폐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 뭐 차폐음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서 뭐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쭉 나오다가 뭐 임계대역이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어가 등장하고요. 보면은 뭐 차폐 문턱값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도 등장합니다, 그죠? 자, 다음 문단 볼게요. 보면은 뭐 임계대역 얘기 다시 나와, 그지? 뭐 지각보호에서는 이제 여기들이 어떻게 이걸 적용하는지 어떤 공식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비트를 뭐 할당한다라는 게 나오고, 그죠? 뭐 품질 저하면서 뭐 압축한다,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지? 뭐 지각보호에 대한 더 이제 심층적인 설명이 등장하는 문단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아마 제가 뭐 설명하면서 했는데 이걸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스캔하는 과정 자체는 뭐 거의 1분 내로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게 뭐야? 우리는 이 이제 전체 글이 대체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게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푸는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체 글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면서 이 글의 내용이 대체 뭐였는지를 간략하게나마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5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1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한 것을 물어봤다. 사실일지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키워드 추출해서 대응시키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1번. 자, 초기 녹음기는 어쩌고 하면서 뭐 디지털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키워드 뭐가 있을까? 뭐 녹음기, 그죠? 하면서 뭐 디지털 신호 2개가 있겠다, 그죠? 자, 초기 녹음기에 보겠습니다. 녹음기. 우리 체크한 것 중에 있나? 보이나요?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보이나요? 아주 쉽게 보이죠? 어디 있어요? 녹음기 보인다, 그지? 이거 뭐랬어? 초기 녹음기 그대로 등장하네. 얘는 어떻게 한대?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 저장했대. 얘 뭐래? 여기는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대. 맞아, 틀려? 틀리지, 그지? X. 2번 볼게요. 자, 축음기판에 새겨진 홈은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자, 홈이 나오고요. 얘는 이진수와 다르게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볼게요. 자, 일단 홈이 저장된 소리인지 봅시다. 자, 홈 얘기 어디 나오나? 홈 얘기. 뭐 이쪽 나오겠죠, 그죠? 뭐 여기 보면은 축음기 나오니까, 그죠? 보겠습니다. 나오네, 그죠? 홈. 볼게. 홈이 만들어 소리 저장한다. 맞네, 그죠? 홈은 저장하는 거 맞네요. 소리 저장하는 거는, 그죠? 문제가 없어. 그럼 이진수 볼게. 이진수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온다, 그지? 자, 소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진수로 이루어진 신호 바꿔 저장한대. 뭐야? 이진수는 소리를 저장하는 방식이네. 그죠? 어때요? 얘는 달리가 아니야. 역시 둘 다 저장된 소리겠다. 그죠? 틀렸고요. 3번 볼게요. 자, 파일에 저장된 압축 전화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거 뭐가 될까? 뭐 오디오 신호와, 그죠? 비트의 수, 그죠? 그다음에 압축천 이런 거 이제 키워드 잡을 수 있겠다. 이 중에 메인 키워드 뭘까? 저는 아마 비트로 잡을 것 같아요. 자, 비트 볼게요. 등장하네, 그죠? 뭐라고? 자, 한 파일 내에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소리 크기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비트를 할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일단 압축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건 다음부터 맞는 것 같죠.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맞는 것 같아. 자, 이게 압축 전인지 한번 봅시다. 압축 전인지. 압축 얘기 어디 나오니? 압축은 여기 나온다. 그지? 이거 다 하고 나서 압축할 필요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압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 그럼 어때요? 얘는 당연히 맞겠다. 정답 몇 번? 3번 그럼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물어봤다. 자, 청각 특성 볼게요. 자,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소 가청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최소값이다 나왔습니다. 자, 청각 특성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온다, 그죠? 여기서 자, 최소 가청 강도는 어디 나와? 여기 등장한다. 자, 이게 뭔지는 우리는 전혀 몰라. 괜찮아요. 그래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최소 가청 강도 보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최소값이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얘는 뭐래?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이래. 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왜?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값이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최소값은 완전히 다른 말이야. 그래 뭐 이거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라 쳐.
근데 애초에 소리 크기와 주파수가 동일한 게 아니잖아, 그지? 완전 다른 용어잖아. 이건 당연히 틀렸죠, 그죠? 2번 볼게요.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임계대역 어디 나오니? 임계대역. 임계대역 체크한 거 여기 나온다, 그죠? 임계대역. 자, 임계대역은 뭐라고?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자, 얘 정의 뭐라고 나왔어요? 볼게요. 위에 볼까? 나온다, 그지? 자,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래. 뭐를 기준으로?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맞아 이거? 아니지, 그지? 왜? 차폐음의 주파수가 아니라 차폐가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라며, 그지? 얘를 기준으로 이거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거 사이를 이제 임계대역이라고 한다는데 얘와 얘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죠?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볼게요.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 봐봐. 결국에는 이 선제하고 싶은 말은 뭐야? 임계대역의 고음 임계대역이 저음보다 더 넓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메인 키워드 임계대역, 그죠? 그다음에 뭐 이 앞에 거는 이제 그 위에 조건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임계대역 볼게요. 임계대역 메인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오나, 그죠? 여기 등장한다. 여기서 저음 고음 여기 나오나? 나온다. 뭐라 나왔어요? 고음에서는 저음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더 넓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고음이 더 넓어야 돼, 그죠? 어때요? 고음이 임계대역보다 저음이 더 넓대. 맞아요, 틀려요? 정반대죠. 틀렸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를 인해서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뭐야, 이건 차폐음의 정의네. 차폐음 병해 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어떤 소리를 큰 소리를 차폐음이란대. 작은 소리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고요. 5번 볼게요. 차폐음과 어떤 소리 사이에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두 소리 차이는 차폐를 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뭘 봐야 될까? 당연히 차폐가 이런 조건이니까 차폐겠다, 그죠? 차폐를 볼게요. 차폐에서 뭐라고 했어?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라든지, 그죠? 일단 뭐 당연히 뭐 1, 2, 3, 4 다 틀리니까 당연히 5번 얘기할 텐데 그래도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폐음과 뭐라고?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래. 자, 여기 나오는데 봅시다. 자, 차폐음이 뭐야? 봐봐. 나온다. 자, 두 소리의 주파수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는데 어떤 소리에 말하는 거야 지금? 뭐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인 것 같아, 그죠? 이게 주파수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차폐음과 좀 지워볼게요.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보다 크면이라고 했단 말이야. 잘 봐요. 자, 이건 뭔 뜻이야? 자, 임계대역이 뭐라 했어? 차폐음의 주파수가 이렇게 있어. 얘를 기준으로 이게 차폐음이 뭔지 우리가 아직도 잘 몰라. 괜찮아. 차폐음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이걸 기준으로 한대. 차폐음이라는 걸 기준으로 한대. 얘를 기준으로 차폐음에서는 가장 낮은 주파수가 있고 가장 높은 주파수가 있대. 요걸 우리가 임계대역에 부른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차폐음과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이 폭보다 더 크대. 그죠? 그럼 요 구간을 봐봐. 임계대역은 지금 뭐라고?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인데, 그죠? 이 소리는 이 구간보다 더 크대. 그럼 뭐야? 당연히 얘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되지 않아도 당연히 사실 뭐 나머지가 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5번을 고를 수 있긴 한데 만약에 5번이 이렇게 뭐 2번 선지로 나왔거나 3번 선지로 나왔으면 중간에 한번 검증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검증하는 과정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라는 그런 말씀을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 문제죠. 자, 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가 않은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소리 AD의 주파수의 크기, 청각에서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라고 했어요.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이 있다. 자, 봐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딱 느끼셔야 돼. 아, 오케이. 이거는 지금 표가 주어졌고 뭐 주파수, 소리 크기, 최소 가청 강도, 차폐 분석 관계 나오니까 아, 이거는 이 본문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는 거 알면 돼. 자, 근데 봐봐. 이러면 더더욱 여러분은 본문의 어떤 흐름이고 뭐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고를 이해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고 뭐 하라는 거라면은 본문에 나왔던 우리가 체크했던 개념들 있죠. 여기 주황 세고 있는 개념들. 요 개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개념 위아래에서 공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의가 등장할 거야. 그것 때만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보기 문제예요. 1번도 보겠습니다. 자,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는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뭐 차폐가 정확히 뭔지 그러니까 아까 뭐 정의를 보긴 했지만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건지 몰라. 괜찮아요. 지금까지 문제 다 풀어봤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어요. 볼게요. 자,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A의 일단 정보가 뭐뭐 나왔니? 뭐 주파수 나왔고, 소리 크기 나왔고, 가청 강도 나왔고, 문턱값 나왔습니다. 잠깐 봐봐. 들을 수 있다. 결국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A를 들을 수 있냐 없냐, 그치? 이거고요, 그죠? 그 조건이 뭐야? A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일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이 접근 방식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그걸 올렸잖아, 그지? 문해력이다. 결국에는 독해력이 아니라 이 사실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 둘 중에서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냐가 첫 번째 거 있고요, 그죠? 따라서 A를 들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결국엔 그럼 우리는 뭘 파악하면 돼? 첫 번째로 얘가 임계대역에서 차폐가 일어나는가, 그죠? 또는 뭐야? A를 들을 수 있냐 없냐? 요거 두 개가 중요하겠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봐봐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했던 이 주황색 이거 스캔한 거 빼고 다 지워볼게요. 보겠습니다. 지금 봐봐. A가 지금 뭐라고 했어? A가 주파수가 이렇게 돼 있고 소리 크기가 30이고요. 그다음에 38, 38 이런 거 같아요. 자, 최소 가청 강도는 뭐야? 얘는 뭐야? 아,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이라고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차폐 문덕값은 뭐야? 실제 청각이 차폐를 고려해서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이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여기 정보가 등장한 게 전혀 없어. 뭐 임계대역이라든지 그죠? 뭐 임계대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주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죠? 그죠?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대신에 뭐가 주어졌어? 봐봐. 이게 차폐 문턱값은 뭐라 했어? 차폐를 고려해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잘 봐. 그리고 그럼 봐봐. 이걸 보자마자 잠깐만. 그러면 1번 선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아까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 왜냐면 봐봐. 이미 여기서 강력한 조건을 줬어. 뭐라고? 이미 뭐라고? 이미 차폐를 고려했대. 뭐가? 차폐 문턱값은 이미 차폐를 고려한 거래. 그죠? 그러면은 차폐가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는 이미 차폐 문턱값에서 고려가 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즉 차폐 문턱값보다 얘가 소리가 크면은 차폐가 안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럼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이게보다 작으면은 감지할 수 없는 거야. 당연히 왜 차폐가 고려된 상태에서 이거를 감지할 수 있냐 없냐를 차폐 문턱값이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볼게요. 소리 크기 몇이야? 30이야. 차폐 문턱값은 몇이야? 38이야. 기준치에 도달해서 못했어요. 도달 못했다, 그지? 차폐 문턱값보다 얘가 더 작다. 그럼 뭐야? 얘는 감지할 수 있는 소리야, 없는 소리야? A는 감지할 수 없는 소리겠다. 1번 맞아, 틀려요? 틀리겠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다 독해라고 다 이해를 해. 막 차폐 문턱값이 뭐죠? 아, 이게 어떤 면에서 등장했지? 임계대역에서 이게 어떤 관계를 맺지? 이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과 관련된 개념어들과 그 문장, 이것을 정의 내려진 문장을 보면서 이 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문학을 푸는 방식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선지 볼게요. 자, 올바른 거로 거니까 올바른 거 찾아야겠네. 2번 볼게요. 자, D가 포함된 임계대역 개혁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라고 했어요.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자, 똑같이 봅시다. 자, 최소 가청 강도는 2고요. 차폐 문턱값은 6이에요. 그죠? 근데 소리 크기 몇이래? 55래. 자, 차폐 문턱값은 뭐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55야. 압도적으로 더 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겠네. 그지? 어때요? 얘는 그죠? 당연히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가 같은 개수의 비트 할당 내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이거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한다, 그지? 볼게요. 두 개 지우고. 자, 비트 할당 얘기네, 그지? 자, 비트 얘기 우리 어디 나왔었어? 자, 여기 등장하고요. 자, 여기 등장하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정확히?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 비트 할당된다 했단 말이야, 그죠? 나 얘는 봐봐. 근데 얘는 우리가 아까 이 문제 풀면서 봤잖아, 그지? 뭐야? 이건 압축 전 비트란 말이야, 그지? 자, 압축은 어디서 일어났어? 여기서 압축을 이렇게 한대. 지각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압축한다고 하고 봤잖아, 그지? 자, 봐봐. 그럼 압축한 이후는 어디야? 아, 여기네, 그지? 여기 압축하는 또 다시 등장했으니까, 그죠? 그럼 오케이,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나온 비트 얘기 봅시다. 비트 얘기 위아래 보입니까? 보이죠?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온다, 그지? 비트 할당한다. 뭐라 했어? 압축할 때는, 그죠? 압축했을 때는 뭐라 하는데 그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 그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 다시 뭐라고?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크면 비트가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볼게요. 자, 그러면 A와 B를 볼게요. A는 자, 소리 크기와 문턱값 간의 차이가 몇이야? 8이고요. 그죠? B는 몇이야? 얘는 10이에요. 둘의 비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지? 얘가 더 많은 비트를 할당 받겠네. 어때요? 3번은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자, A와 C는 차폐 문턱 같아요, 그죠?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임계대역의 폭 이거 키워서 들어가 볼게요. 자, 임계대역 어디 나오니? 얘 등장 나오죠, 임계대역. 자, 위아래 볼게요. 임계대역의 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계대역의 폭은 뭐래? 아, 나온다. 뭐라고 했어?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뭐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아,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래?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넓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봐봐. 우리 여기 A와 C의 차이는 지금 뭐야? 뭐 다른 건 다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얘네들이 똑같고, 그죠? 근데 압도적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주파수가 있죠, 그죠? 주파수. 자, 그럼 주파수 한번 보자. 주파수 얘기가 어디 나오니? 주파수 얘기는 위쪽에 등장한다, 그죠? 주파수. 자, 주파수 뭐라고 했어? 아, 얘와 얘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이때는 저음에 달했단 말이야. 아, 그럼 알 수 있겠다. 자, 이 100은 저음이래. 그러면 상대적으로 1000이나 만은 뭘까? 고음이겠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고음에서는 전보다 임계대역이 더 넓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자, 봐봐. 둘 중에 뭐가 더 고음이야? C가 고음이네. 그죠? 얘는 뭐야? 저음이네. 자,
왜? 우린 이거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여기서 주어진 것들이 쭉 있는데 나머지를 봤을 때 임계대역의 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 다시 임계대역의 폭이라는 이 키워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차폐음의 주파수 그리고 또 뭐라 했어? 고음과 저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주파수와 고음, 저음 있으니까 여기 어떤 거? 주파수 찾아가지고 올라갔더니 주파수가 고음과 저음의 어떤 기준인지 알려줬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얘가 고음, 얘가 저음인 거 알 수 있다. 그죠? 이 논리예요. 지금 아주 간단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계대역의 폭이 같습니까? 다르죠. 왜? 얘가 고음인데 어떻게 임계대역의 폭이 같아? 그죠? 얘도 사소한도 마찬가지로 틀렸네요. 자, 당연히 이제 정답은 5번이겠는데 5번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 할당되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비트 할당하는 거, 압축할 때 비트 할당하는 거 우리 봤죠? 어디 나온다? 여기 나온다. 그지? 뭐라고 했어? 소리 크기와 차폐 문덕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 많이 할당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뭐라고? 소리 크기와 차폐 문덕값의 차이. 볼게요. 자, 지금 뭐야? C와 D 비교하는 거죠? 지워볼게요. 자, C에서 소리 크기와 문덕값의 차이 얼마야 지금? 빼면 얼마니? 25인가? 25, 그죠? 얘는 얼마입니까? 빼면 49. 어때? 누가 더 비트가 많이 할당될까? 당연히 D가 더 많이 할당되겠다. 어때요? 5번은 정확히 일치하네. 정답 몇 번? 5번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 굉장히 어렵게 풀거나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를 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어떤 것이다? 언제나 이 전체 글을 봐봐. 우리 지금까지 하면서 이 전체 글을 다 읽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난 이 문단을 뭔 내용인지 몰라.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굉장히 어려웠던 3점짜리 보기 문제까지도 전부 다 풀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이제 17번까지 풀고 나면은 14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릴 거예요. 보면 봐봐. 적절히 아는 거 고르는 거잖아.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이 등장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볼게요. 1문단에서 초기 녹음기에, 초기 녹음기가 뭐죠? 등장했어, 그지? 초기 녹음기에 이 문단에서 최근 매체에 음악 저장 방법을 다룬 거, 그지? 여기 나오는 거 이제 어떤 거, 여기 현재라고 하니까, 그죠? 이 설명을 주목하고 차이점을 이해하면 읽었다, 그지? 얘는 뭐라고? 아날로그, 얘는 뭐 디지털, 그죠? 차이점을 이해하면 읽는 거, 그죠? 문제 없다, 괜찮고, 그죠? 2번 볼게요. 자, 이 문단에서 오디오 파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난점을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어때요? 이 문단 그거 나오나? 그지? 오디오 파일에 어떤 거, 나온다.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데이터 양이 많다, 그죠? 이런 난점으로 인해 오디오 소리는 압축의 필요성이 이해하면 읽었다, 그죠? 뭐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이래서 압축해야 된다. 괜찮네, 문제 없고요. 3번 볼게요. 자, 이 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3문단에서 청각 특성. 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 그지? 어디 나와나? 이 문단에서 소리 크기. 소리 크기 어디 나와요? 얘가 등장한다. 그지? 소리 크기. 다음에 3문단에서 청각 특성. 등장한다. 그죠? 얘를 뭐라고?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얘를 압축의 변수라고 말했어, 지금? 압축의 변수? 자, 우리 요런 거는 문제 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죠? 이 변수 같은 것들 봐봐. 자, 압축 얘기가 여기 등장했는데 이 문단에서 소리 크기와 얘가 압축의 변수이다라고 한 거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봐, 여기서 뇌피실 굴리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했다면 언급이란 건 뭐야? 압축의 변수란 말이 나와야 돼. 적어도 그 아주 비슷한 말이라도 나와야 돼.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정답 몇 번? 3번 그러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 자체가 사실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쌤이 푸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제가 하면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규반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자가 진단을 통해서 문제별 접근 전략이라든지 그런 걸 수립하는 방법만 잘 익히게 되면요. 사실 뭐 완전히 체화시키는 거는 한 3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후기 보여드렸듯이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되게 짧은 시간 내로 실제로 굉장히 효과를 본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 국어, 9편 국어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 전체 푸는데 지금 뭐 영상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제가 설명하면서 풀었음에도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 특히 평가원에 출제한 수능이라면 더더욱 특히 평가원에서 출제한 뭐 실무 어떤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게 아니라 평가원의 수능 6평, 9평이라면 반드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 기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